DR 초보 탈출기 6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지난주에 최소 1개 정도의 영상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거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영상을 올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오늘은 텍스트 관련된 내용을 다룰 예정이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다빈치 리졸브다운 컬러 그레이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거와 같은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컬러 그레이딩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을 하시고 싶으면 여기 위에 올라오셔서 워크스페이스에서 리셋 UI 레이아웃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이러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화면과 구성이 동일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클립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래쪽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화면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클립스를 누르고 그리고 타임라인을 눌러서 여기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늘려서 화면을 좀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그레이딩을 할 준비가 됐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뭐 조금씩 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컬러 커렉션을 먼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플랫하게 찍어진 이미지의 경우에는 사람이 실제 사물을 봤을 때 보여지는 색감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 부분을 컬러 커렉션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이 아래쪽에 내려와서 2번을 누르고 색 온도를 한번 조정을 해요. 여기 있는 스포이드를 클릭을 하고요. 올라와서 이 흰색을 누르면 색 온도 조절이 자동으로 되게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86으로 되게 됐죠. 또는 마우스를 이곳에 위치를 하고 화살표가 이렇게 바뀌면 왼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색 온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는 화살표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전체적으로 세팅이 다시 되게 됩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눈에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 온도를 일단 맞춰주시고요. 다음으로 하는 부분은 이 탭을 다시 1번으로 돌아와서요. 컨트라스트를 좀 줘요. 그래서 여기 컨트라스트가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컨트라스트가 좀 더해지게 됩니다. 느낌이 조금 벌써 살고 있죠? 그 다음으로 하는 부분은 묻은 색을 실제 색으로 좀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세츄레이션을 좀 만져주면 되겠죠. 여기 세츄레이션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를 사실은 빠뜨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통 제가 이런 세츄레이션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이 그래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퍼레이드로 하셔도 좋고 저는 웨이브 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웨이브 폼을 보면서 이 노출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0에 가깝게 위치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이럴 경우에 여기 있는 커브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오른쪽으로 당기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두워지고 어두운 영역이 표현이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해주는 부분은 이 그래프를 이용을 한다면 S커브를 만들어줘요. 여러가지 하나, 둘, 셋, 네 개의 세로로 그어진 줄 중에서 첫 번째 줄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한 상태로 약간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있는 첫 번째 세로 줄에다가 대충 점을 하나 찍고 위로 이렇게 살짝 올려줘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봐서 조금 움직여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지거나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눈으로 봐가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 정도에서 움직여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흔히들 말하는 S커브가 이루어졌고 노출을 어느 정도 조절을 했어요. 노출을 조절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컨트라스트가 더 더해진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 화면을 통해서 이게 첫 시작이었고요. 이렇게 변화가 됐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컬러 커렉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정도만 되면은 일단 눈에 봤을 때 뭐 나쁘지 않네 정도로 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을 내셔도 돼요. 나는 사실적인 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끝을 내면 이제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하는 거는 컬러 그레이딩이잖아요. 컬러 커렉션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다빈치 리졸브의 가장 큰 특징인 노드 부분이에요. 이 노드는 계속 추가가 될 수 있고요. 저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렇게 한 가지 뭔가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이 끝이 나면 이 부분을 끝내고 다음 노드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신 다음에 노드 레이블을 누르고 컬러 커렉션을 했으니까 컬러
correction 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제가 해보니까 한글도 지원을 하니까 필요하시면 한글로 여기다 적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add node를 누른 다음에 add serial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다음부터 하는 작업은 전부 다 이곳에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혹시 제가 뭘 잘못해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작업을 잘못해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손쉽게 돌아갈 수가 있죠. 여기서 그냥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reset node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이 노드는 날아가긴 했지만 이전에 했던 작업들은 고스란히 여기에 남아있게 되니까 다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다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드를 생성하는 방법은 맥에서는 옵션 S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Alt S를 눌러서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형광등이 가장 많이 눈에 띄잖아요. 이 부분과 형광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빛을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파워 윈도우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이 파워 윈도우를 선택을 하고 지금 먼저 네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모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네모 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회색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이 마술봉 같은 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내가 여기서 하는 작업은 이 네모 안에만 적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있는 파워 윈도우를 이용을 하게 될 텐데요. 파워 윈도우 중에서 이 형광등과 그리고 이 빛이 일정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컬브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그리고 보면 이렇게 직선으로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으로만 만들어지지 않게 하려면 한번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커브도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꼭 마지막에는 이렇게 처음 시작한 부분에 연결을 해줘가지고 닫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부분만 선택이 되게 되죠. 이렇게 지금 선택이 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노출을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할게요. 노출을 올려주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그래프를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어두운 영역, 중간 영역, 그리고 밝은 영역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이 이제 밝은 영역에 속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개인에서 다이얼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좀 더 밝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능해지고요. 또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프에서 이렇게 조금 색깔을 주셔도 돼요. 너무 티가 나지는 않아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주고 여기 보시면 약간 선이 구분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보시면은 softness 이거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도 조금 넣어줄게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여기만 좀 밝아지는 거를 표현을 해보도록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만 요 형광등만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노드 레이블을 라이팅 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시리얼 로드를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 있는 화면 중에서 얘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작업을 할 건데 시리얼 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add 노드를 또 누르고요. 패러렐 로드를 만들 수 있어요. 패러렐 로드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파워 윈도우를 선택을 하고요. 컬브를 이용을 할게요. 이렇게 일단 제가 파워 윈도우를 이용해서 얘를 땄는데요. 그리고 영상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카메라가 왼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움직이게 되면 보이시나요? 얘가 그대로 여기에 남아있질 않아요. 붙어있질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작업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어색한 영상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빈치에서는 이 타겟 모양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트래커가 되는 건데요. 선택되어진 부분을 움직임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트랙을 하게 돼요. 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지금은 뭐 3D는 아니니까 얘는 끄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재생을 해주시면 돼요. 트랙 포워드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임을 따라서 이렇게 트랙을 하게 되고요. 첫 시작이 제가 처음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어느 정도 돌아와서 다시 왼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트래킹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움직이더라도 이 컬러 그레이딩이든 아니면 뭔가를 작업을 했을 때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붙어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뭘 하고 싶으냐면 얘를 좀 강조를 하고 싶으니까 이쪽에 와서 조금 더 디테일을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블러로 오셔가지고 레디어스에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리면 진하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한번 전체 화면으로 보시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랬던 약간 덜한 이미지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깨끗하게 보이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노출도 좀 더 올려주면 더 도움이 되겠죠. 어두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올려줘요.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얘가 더 두각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약간 더 올려볼까요? 이상하지만 않을 정도로.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2번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미드톤 디테일이 있어요. 얘를 좀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야 알긴 하겠지만 얘를 이제 중심으로 보면 얘가 좀 원근감이 더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얘가 좀 더 튀어나오는 듯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 화면을 봤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면 얘가 좀 더 잘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모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조금 더 약간 좀 튀어 보이게 됐잖아요. 근데 얘를 조금 더 튀어 보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들면은 얘가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미 지금 얘는 이미 잘 보이게 만들었으니까 그럴 때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Add Node를 누르시고요. Add Outside를 눌러줍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얘를 눌러보시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다 선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 부분에다가 좀 더 컨트라스트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노출을 낮춰줘가지고 얘를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낮춰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휠을 이용해서 휠에 있는 다이얼을 이용을 하셔도 돼요. 전체 화면을 해서 보시면 원래 이랬었는데 이렇게 좀 바뀌었죠. 이제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패러렐 로드를 이제 끝을 내고 바깥쪽으로 나와서 시리얼 로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이런 영상 이미지는 뭐 흔히들 할리우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오렌지 앤 틸이에요. 오렌지 앤 틸은 뭐 대부분 영화에서 보시는 그런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의 약간 오렌지색이 가미된 그런 걸 보시면 오렌지 틸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 느낌을 저도 한번 모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지금 컬러 휠을 이용을 할 텐데요. 어두운 영역, 중간 영역, 밝은 영역이잖아요. 여기서 어두운 영역은 푸른색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게마하고 게인, 중간하고 하이라이트는 약간 오렌지색에 가까운 쪽으로 이 동그라미를 이동을 시켜줘요. 이렇게. 약간 붉은색이 나와도 돼요. 전체 배경은 푸르스름 하면서 오렌지색이 살짝 들어간 느낌이 보이시죠? 한번 꺼볼게요. 요랬다가 이렇게 약간 푸른색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푸른색이 조금 더 많이 가미가 됐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금 더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럿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럿은 룩업 테이블의 약자이고 자동으로 컬러를 좀 더해준다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럿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바로 하지 않고 옵션 S 또는 Alt S를 눌러서 노드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요. 럿을 누르고 3D 럿으로 와요. 지금 있는 럿은 대부분 다빈치 리졸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럿이고요. 오늘 사용하게 될 럿도 다빈치 리졸브에서 제공을 하는 럿이에요. 필름 룩으로 오셔서 뭐 D55 또는 D65 아니면 다른 걸 선택을 하셔도 돼요.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 거를 한번 선택을 할게요. D65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바뀌게 되죠. 굉장히 뭔가 호러 영화에 나올 법한 분위기이긴 한데 너무 많이 적용이 돼가지고 뭔가 잘 안 보여요.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럿이 적용이 된 로드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키라고 있어요. 키를 선택을 해주세요. 사람 모양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키 아웃풋을 여기서 한 0.5, 한 반 정도만 적용을 한다는 거죠. 하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전보다는 훨씬 느낌이 있어졌죠. 좀 어두워지긴 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느낌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게 약간의 영화와 같은 느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6대 9 화면보다는 조금 더 위가 잘리고 아래가 잘린 부분이 좀 더 멋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타임라인으로 오셔가지고 아웃풋 뱅킹을 간 다음에 2.35 또는 2.40을 눌러주시면 영화관에서 보는 화면 비율과 가장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2.35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좀 더 영화와 같은 느낌을 살릴 수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좀 위아래가 잘려가지고 옆으로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을 주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좀 보여주고 싶었던 형광등이 이렇게 좀 잘렸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사이징으로 오셔가지고 틸트나 펜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틸트를 이용을 해서 밑으로 이렇게 약간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약간 형광등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펜을 이용해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그냥 저 정도의 초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됐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이전에 제가 원하는 사실은 이 색감은 아니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 럿을 적용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제가 원하는 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다시 럿을 선택하지 않고 이전에 있는 거 스타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옵션 S를 눌러줘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스타일 2로 하고 할게요. 스타일 2로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칼라 휠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색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저는 푸른색을 좀 더 원하고요. 청록색 같은 느낌이, 아이고 왜 이래, 청록색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느낌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럿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런 약간 따뜻한 느낌의 오렌지색이 좀 가미됐다면, 지금은 좀 더 차가운 느낌으로 청록색이 가미된, 이런 푸른색을 바탕으로 한 청록색이 가미된 색깔로 이렇게 바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처음으로 컬러 그레이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많이 부족한 영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만들고 있는 이 컨텐츠 자체가 초보자분들을 위한 컨텐츠인데, 여기 컬러 휠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나오는 모든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전혀 드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먼저 제가 이 영상을 한 2번, 3번 정도 만들었는데, 만들 때마다 여기 있는 버튼들을 다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설명을 하는 부분만 한 30분 정도, 40분 이상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지루해서 누구도 볼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감히 생략을 했는데요. 혹시라도 지루해도 괜찮으니까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좀 지루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냥 이렇게 컬러 그레이딩이 되는구나 라는 거 정도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시청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